다만 저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한국 소설이 그런 어떤 비직장인들, 혹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항상 이제 뭔가 그 경제적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소설들, 고립감과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소설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다른 이러한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있는 소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었어요. 그런 직장 생활 경험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이 질문을 어떻게 편집해야 돼요, 저? 그래? 질문의 요지를 좀 갖춰주세요. 그러면 네.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다 빼고 이 소설의 공간, 설정, 사무실, 직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하세요, 먼저. 저는 이 질문이 나온 게 좀 낯설었어요. 왜 우리 소설이 이런 질문이 나와야만 할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저도 소설가이고 뭐 잘 나가지도 않는 소설가이고, 하지만 그냥 독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이 소설이 새로워야 되는지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작가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을 투영해서 작품을 써야 되는데, 자기 삶이 투영된 작품이 어떤 소설군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소설 쓴 사람이 많지 않았겠구나, 혹은 직장 생활을 겪은 후에 소설가로 접어들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소설 작가가 만들어지는 풀이 굉장히 좁은 현상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공간의 다양성을 오히려 잃어버렸구나, 한국 문학이. 네, 오히려 공간의 다양성을 잃어버렸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작품이 팔리고 평가를 받고 있구나.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직장 생활을 다룬 소설이 있긴 해요. 예전에 편혜영 소설도 보면은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마치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 같은 하나 스스로, 또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즉 깡통 속에 캔이 되는 어떤 인간의 얘기.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돌아가는, 너무나 이제 근대 초창기의 어떠한 모던 타임즈 그런 모던 타임즈식의 직장인이 주인공이고, 그 직장인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행위만 전면에 드러나고, 그것도 아주 반복적인 그러니까는 그런 루틴한 그러한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노동 환경 자체가 배경은 되지만 실제로는 인물의 갈등의 핵심적인 구성물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표현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방식으로 전경화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2000년대 한국 문학 안에서는 그러니까 배틀비 캐릭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노동 환경을 그리기는 하는데 사실 노동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미에서 거부하거나 혹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이탈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우리가 이론화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한국 문학 안에서 한동안 좀 들어오면서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다양성이라던가 거기 안에서 실제로 인물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잘 비춰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미시적이고 한편으로는 단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직업 환경 안에서 특히 장유진 작가가 실제로 뭐
경험했을 그 판교의 IT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단면, 노동의 단면 이런 것들을 바로 소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재현의 필터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현실의 단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거나 장소를 한국 문화의 기존에 적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즉각적인 방식으로 캐치해서 가져오는 방식 자체가 뭐 저는 지금의 한국 문화관에서는 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문창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습작을 몇 년을 하고 등단할 때까지 그리고 등단을 하면 어쨌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인맥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잡을 그런 안에서 파생되는 그런 잡을 얻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점심시간에 여기 목에다가 뭐 걸고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우르르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다 커피 한 잔씩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담소를 여기저기서 나누는 그 직장인들의 어떤 생활, 생각, 일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뭔가 작가가 생산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걸 혼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막 방금 말씀하신 이제 토포스,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소설을 읽는 수요자, 소비자들이 실제로 대다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소설에 나오는 주된 주인공들의 배경이나 이런 직장이라는 것은 공급자, 생산자가 겪어왔던 이 일들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공급자가 중심이 되어 왔던 그 소설적인 상황 배경들이 지금은 이제 수많은 수요자들, 수많은 소비자들, 수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배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평균적인 풍경만 보여주더라도 그 자체로 그냥 즉각적으로 일종의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함의를 제외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김지영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전해줄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소설적인 의미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역시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 문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자들이 많이 겪을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작가들이 스스로가 그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까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예외적 개인의 어떤 예외적 경험, 그 특수한 어떤 감정, 구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을 때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수용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이상 예외적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한 것들이 뭔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은 좀 문학, 소위 말해서 문학성 혹은 미학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한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이야기더라도 그것이 어떤 단독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싱귤라리티라고 얘기할 때 그 단독성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형상화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미학적 성취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성취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즉각적이고 평균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단독성에서 지금은 이제 평균성으로 옮겨가는 소설의 어떤 그 서사의 어떤 양식들이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소설이라는 장르가 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급정리. 급 정리를 하도록 하고.